직장을 다니면서 꿈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멘티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욕구 실천하기가 어렵네요. 현재 일하는 것과 주말에 교육받는 것 등 제빵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 안 맞아요. 이럴 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멘토링을 해드릴 때 일주일에 한 가지씩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가지 실천을 하는 것도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직장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온갖 야근과 또 주말 근무 등을 포함을 해서 그 직장인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딴 생각을 하기 전에 아예 직장 내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진을 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직장에서 그 업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요. 보통은 야근이 좀 많고 또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나 에너지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무 자체가 3교대 근무였고 3교대 근무라는 것이 그 번표가 언제 일할지 몇 시에 일할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거의 그 다음 달 되기 한 2주 전이나 1주 전에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달 근무 형태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획하기도 좀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서 병원에서 또 그 근무 형태가 3교대로 밤낮이 계속 바뀌고 또 병원과 직장이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어서 체력의 한계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퇴사를 하고 꿈을 찾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선택을 했었었는데요. 그것도 퇴사를 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3교대 근무였어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거를 이제 지금의 직장 다니는 멘티분들에게 얘기 드리면 사실은 그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 또한 그때 그렇게 책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한 후에 꿈을 찾는 것, 그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굉장히 위험 속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선택하신 분의 추진력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빨리 꿈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를 안 할 사람이라고 함부로 규정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꿈을 찾는 분들에게도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장점은 뭐냐면요. 직장 내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자면 이전에 병원에 다닐 때는 저는 간호사로서의 역할만 충실했으면 됐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해야 될 게 세부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적은 일이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었죠. 병원,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 간호사의 역할도 필요하고 의사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원무, 즉 환자들의 돈 관리를 하는 원무과도 필요하고요. 또는 환경미화원분들도 필요합니다. 경영지원팀도 필요하고 회계지원팀도 필요하고 모든 그런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등등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각 분야별로 해내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내가 퇴사를 하고 나만의 길을 걷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업무를 나 스스로 해야 됩니다. 특히 마케팅,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그런 일들도 모두 다 스스로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하기 싫은 일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예를 든다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혼자 1인 기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병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굳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나서서 무언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익힐 수 있는
핑계를 회사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핑계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는 것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나중에 자신만의 길을 걸을 때 크고 작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혼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단점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보수는 매달 나오고 안정적인 곳이 있다 보니 꿈을 찾는 것에 덜 절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다가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고 돈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벼랑을 떨어뜨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겠다고 그냥 사직을 하고 세상에 밖으로 나와서 저를 계속 몰아붙이면서 성장을 한 케이스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사회에 나와서 조금 더 다른 분들과는 빨리 성장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향이 잡히신 분이시라면 그것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있거든요. 온오프믹스나 크몬 같은 자신의 재능을 홍보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익을 조금씩 얻어가면서 자신의 생계는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조금씩 능력도 쌓고 키워나가면서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장단점은 있고요. 자신에게 맞는 또는 지금의 자신의 시기에 꼭 필요한 그 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시고요.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으시고 꾸준하게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빛 아카데미에 오시면 다른 꿈을 찾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꿈을 찾는 것이 힘들고 지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